코로나 사태도 다소는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확장적으로 창궐하는 추세가 역력해 보입니다. 내일 4.15 총선이 되겠습니다. 유능하고 국민만을 위하는 그런 선량들이 당선되는 그런 축제일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11일 대통령께서 임시정부 기념관 기공식에서 하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관점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한국 근현대사를 집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 시각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근현대사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는 그 기념과 함께 임시정부 기념관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친일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단지 반일에 머물지 않았다면서 광복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2021년 완공될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영원히 새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오늘의 역사로 우리 곁에 두기 위해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단지 반일에 머물지 않았다며 자주 독립과 함께 인간의 존엄을 본질로 하는 자유평등, 성별, 빈부, 지역, 계층 이념을 아우르는 화합과 통합,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는 인류애라는 위대한 정신을 유산으로 남겼다고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우리는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국민의 군대의 뿌리 역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될 것이며,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의 뿌리가 임시정부에서 시작됐음을 자긍심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말씀 중에서 제가 역사를 읽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그런 역사 지식을 동원해서 몇 가지 점에 좀 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선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 역사의 주류였다는 그런 말씀, 광복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자주 독립과 함께 인간의 존엄을 본질로 하는 자유평등, 성별, 빈부, 지역, 계층, 이념을 아우르는 화합과 통합이 주류였다는 점,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는 인류애라는 위대한 정신을 유산으로 남겨줬다는 그런 말씀, 국민이 군대의 뿌리 역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있다고 한 말씀 등에 대해서는 나름 제가 그동안 익히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중에서 역사에 해박하시다면 여러분 시각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첨언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의 이런 말씀 중에는 임시정부 역사를 확대 포장하고 세계사의 흐름이나 민초의 역사나 해방 전국의 역사를 부정 내지 단죄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계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역사가들이 기술해왔던 일제 36년과 해방 전국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제나 초중, 중등, 고등에서 읽고 배웠던 그런 의식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서 다소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역사가들의 판단에 일림하고 치세를 표심이 옳을 듯함에도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참석하시는 행사 또는 기념식에서 역사에 대한 논지를 항상 말해왔습니다. 통치자로서의 해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기존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수준으로 연설하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우리 역사를 치세의 일환으로 그 정통성을 부정 혹은 긍정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리더로서의 바람직한 처신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미해 봅니다. 전적으로 역사에 대한 기술 그리고 역사에 대한 평가, 그것들은 역사가들이 몫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 기술에 있어서 그 사관으로는 식민지 사관, 민족 사관, 실종주의 사관, 민족 사관 등이 있습니다. 제가 근현대사를 역사가가 평가하는 경우에도 편향된 사관에 입각하여 국민을 계도하듯 불속 역사를 쉽게 말해버리는 것은 어느 누가 말하든 전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에르가 칼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고 그의 관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우리 근현대사를 해석하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민초들 모두가 자신이 살아오면서 학교에서든 상식적으로 알고 말해온 역사를 오늘날 대통령이 권위로 무시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임시정부가 법통을 가진 실체적인 정부로 인정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민초의 상식에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19년 당시 임시정부는 일제 침략으로 인해 본국이 영역 밖으로 본거를 옮기지만 일정한 통치 기능을 유지 행사하고 외국으로부터 그 대표성을 승인받은 망명정부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국애족 독립운동 차원에서 서울 만주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자연 발생적으로
산재했던 임시정부라는 명칭을 가진 다수의 임시정부가 상에서 거처를 정해서 결이 규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는 몰라도 중국 정변이 요동치는 가운데서 중국 자체가 임시정부를 골칫거리로 여겼고 그 거처를 그래서 여러 번 옮겨가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겨우 윤봉길 의사의 홍국공원 수류탄 투척 사건을 계기로 장개석 정부의 긍정적인 판단하에서 물적 지원 등에 힘입어 마지막으로 충칭해서 해방을 맞을 수 있었고 그 역사를 마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좌우 이념의 내부 갈등 속에서 임시정부 내에서 권력 다툼이 심해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진절머리 난 일부 인사들은 임시정부를 부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또한 임시정부가 주축이 되어 쟁취한 것이라기보다는 냉전 구도 속에서 연합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패퇴시킨 승리한 전쟁이 결과물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분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상존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 남북으로 오갔으나 그리고 남북이 합쳐지는 것을 원했으나 소기 성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각자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북과 남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련과 미국이 각각 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두부 확보 차원에서 한반도의 거점화를 암종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에 타산이 상호 충돌하고 있었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완전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내용에서 생생히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국제적으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하는 기록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조약 내용에 따르면 한반도는 일본에 침탈당한 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정권을 인수할 주체, 핵심 주체가 없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광복군의 역할도 태평양 전쟁 말쯤에 부분적으로 참여했으나 그 구묘면 등에서 일본의 해방운동을 전개할 정도의 유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연합군과 공조하는 데 일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정부 존재 자체는 윤봉길 의사의 홍국공원 의거에 의해서 중국 장개석 총통의 지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해방을 맞았으나 임시정부 위원들 그 지위를 갖고 국민들이 열렬한 환영 속에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별 자격으로 입국한 것으로
저는 역사를 읽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해방 전국에서 좌우로 분열되어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 북으로 남으로 분열돼서 각자 정치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에는 이미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주도의 북조선 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낙점되어 있었고, 남해는 당초에는 미국이 진보 인사로서 여운형을 낙점함으로써 그가 건국을 이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화동 노탈에서 총격 사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모든 우리 근현대사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듯이요, 비굴하고 비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일제잔재, 청산 문제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처럼 보수가 집권하다가 진보가 집권해도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는 경우처럼 당시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거나 듣고 있는 그런 일제청산이었다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에는 전적으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정권 주체도 새로운 정권 이양받을 세력도 없이 연합군 지배하에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한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왕정에서 끝나고 일제 30년 동안 어떤 세월이 지나면서 태평양 전쟁이 전리품 정도로 되어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휘황찬란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방정국 또한 너무 거창하게 본다면 아무것도 현재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옳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말씀 중에는 이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방정국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으로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최근의 전국 상황을 해방정국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정치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했고 이것저것 가릴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최근에 일제청산 문제라든지 해방정국에서의 왜 남북 분단이 그렇게 쉽게 돼버렸느냐는 이런 얘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좀 여러분보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관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한테 진중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